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 23일 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주죠. 진짜 시간 빠릅니다. 4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다음 주 5월이네요. 그러니까 2분기의 첫 번째 달이 이렇게 다 훌쩍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읽을 뉴스가 많지 않아서 짤막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비가 밖에 주룩주룩 내리지만 아마 내일까지 비 오는 것 같은데 요새 먼지가 심해가지고 좀 참 또 비 오는 게 봄비 오는 게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이 비를 뚫고 외부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남에 가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된 얘기들 여러가지 좀 물어볼 것들도 물어보고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얼른 찍고 가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뉴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이 글이 좀 카페 채팅방에서 많이 조금 돌았어요. 흑석동 재개발 지역 도로 법원 경매에서 6억 낙찰된 까닭은, 이런 제목입니다. 자,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지역의 도로가 법원 경매에서 감정 가격의 3배, 300%가 넘는 6억 원의 고가에 낙찰되었던 배경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서 흑석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 안에 도로 두 필지 경매에 각각 응찰자 28명과 25명, 수십여 명의 사람이 몰려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흑석동에 안에 있는 13제곱미터의 토지, 그 다음에 89제곱미터의 토지예요. 근데 이게 분할된 하나의 토지인지 아니면 그냥 공유 지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필지인데요. 하나는 79의 206번지가 여기에 89제곱미터고요. 이게 9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이것만 가지고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89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분양 대상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받아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리스크하죠. 요거 만약에 경매 넘어갔는데 이것만 받고 나머지 하나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덧붙일 수 있는 걸 받지 못하면 이게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청약하신 분들도, 청약이란다, 이 경매에 입찰하신 분들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각각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79에 206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나머지 하나 필지 뭐냐면 79에 15번지거든요.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다른 토지였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토지가 각각 만약에 다른 소유자였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이걸 두 개를 각각 사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경매에 입찰을 했다는 것은 아마 같은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고, 같은 사람이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 대상자가 됐던 물건이니까 경매로 물건이 나왔으니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겠느냐 싶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아까 79에 206은 소유자가 최 동그라미고 채무자가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김의동이라는 분이 이 경매를 접수해가지고 아마 강제 경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건 79에 15번지인데 보니까 채무자가 이 땡땡, 소유자가 이 최 땡땡이 맞아서 보니까 같이 경매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유자였던 게 맞는 것 같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해당 흑석 3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서 분양 대상자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2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두 개 다 베팅 입찰을 해서 매각 결정, 낙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모험인데 되게 용기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보면 보세요. 응찰자들은 두 물건 중 하나도 낙찰받지 못하면 곧바로 현금 청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용기를 내서 청약을 하셨고, 최종 낙찰자는 13제곱미터 물건을 1억 2천만원, 그 다음 89제곱미터 물건을 5억 1,600만원을 써내서 무려 335.2% 감정가보다 3배 넘게 입찰을 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 합이 얼마인가요? 자, 합의 계산해보니까 6억 1,800만원인데요. 이분은 얼마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느냐 계산해볼게요. 여기에서 감정가가 2,418만원 빠지고, 그 다음에 1억 6,020만원 빠지면 4억 3,362만원
43362만원에 프리미엄을 주고 산 셈인데, 와, 이것만 계산해보면 4억 3천을 더 쓰고 산 거예요. 엄청 많이 주고 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감정가고요. 여기서 얘기한 2,418만원, 그 다음에 1,620만원은, 경매를 위한 감정 가격인 거고요. 실제 이제 이 물건이 각각 얼마의 종전자산평가, 그러니까 재개발, 흑석 3구역의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서 감정평가 받았는지, 권리가액이 얼마인지는 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액의 프리미엄 계산해서 지금 단순히 4억 3천만 원을 피를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물건이 실제로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이 평가 금액이 1억 6,020만원, 2,418만원 더한 금액이 1억 8,438만원인데 아마 권리가액이 이거보다 더 나왔겠죠. 그래서, 아마 이 낙찰 금액은 나오는 피랑 감안해가지고 먹을 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격을 써냈을 건데, 이 기사에서는 보면 그냥 인근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 비하면 결코 과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과한 금액이 아닌지, 이 피가 일단 당장 감정가랑 조합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을 때 나온 권리가액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양 기준가액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감정가격이랑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날까? 지금 흑석 3구역에 기본적으로 피가 20평형대 들어가는 거 피가 한 3억대, 한 3억 5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먹을 게 있는 상황에서 받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한 바는 그거죠. 감정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내는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고, 이유는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로도 이렇게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이 가는 데들은 물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기도 한다.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낸 기사겠죠. 사실 이게 경매로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 받는 거는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많이 하던 투자 방식이에요. 굉장히 지금 보시는 분들은 낯설겠지만 제 입장에선 낯설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5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그러니까 3차 뉴타운 지정하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들 지정을 했는데, 지정할 때 이제 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투자? 이게 과열이 될까봐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 당시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이 부동산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토지거래를 허가받는 조건이 그 땅을 실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빌라를 사면서 내가 들어가 살 거예요. 내가 사용할 거니까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재개발구역 안에 이런 도로는 뭐냐면, 내가 이 도로를 사용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매수의 어떤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지 않더라도 지금 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종의 사도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매매로는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그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13년 전, 이 시절에는 이런 도로들을 어떤 식으로 거래했냐면, 한 10년에서 12년 전 사이네요.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 돌아가시면 상속받는 거 아니면 그냥 내가 너 줄게. 토지거래 허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증여거든요. 그냥 내가 당신 줄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경매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경매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도 경매예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12년 전, 10년 전 이런 때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도로, 사도 이런 것들을 경매로 판매하거나 경매로 취득하거나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나를 공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래서 그 시절에 이 재개발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도로 받으려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경매로 이렇게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를 취득한다는 건 다른 물건들, 빌라라든가 다른 주택 물건들 이런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을 때, 가격이 쌀 때 의미가 있는 건데, 너무 비싸게 들어가면 도로는 취득세도 높고요. 주택은 이제 1%, 2%, 3% 취득세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대출도 못 받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이 있어서 도로 투자는 잘 알고 해야 되거든요. 특히
2010년부터 조합원 지위 관련해서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고,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 물건들 중에 함정이 많아요. 함정이 많다는 얘기는 90제곱미터가 넘어도 만약에 그걸 매도한 매도자가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면 정당한 조합원 지위가 조합원으로 조합 설립이 인가가능한 재개발구역이면 제대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그런 하자에 있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정이 되게 많아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제가 이 기사를 읽는 이유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높게 가격 베팅을 해가지고, 도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온 사례가 하나의 새로운 투자처고 구멍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되게 위험도 많이 늘었고요. 괜히 잘못 받았다가 매각은 받았는데 분양 대상자 될 수 없는 물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사실 보니까 책 홍보 기사예요. 스펙만 쌓다가는 렌트푸어구 2030 세대 부동산 전략은? 이라고 그래서 토익보다 부동산. 제목 죽이죠? 꽃보다 남자. 일본의 유명한 만화 제목 꽃보다 남자처럼 토익보다 부동산이에요. 잘 지은 것 같아, 제목은. 그러니까 토익 공부보다 부동산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취업 육수 막내 기자의 좌충우동을 부동산 입문기. 한 기자분이 이제 부동산을 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입문서 책인 것 같아요. 네, 책을 제가 홍보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책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부동산 공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재테크 공부, 부동산 재테크 공부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만, 특히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을 때 확정일자를 받는 내용이라든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옛날 사람이 되는데, 가정, 실과, 기술, 이런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기초적인, 말 그대로,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좀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시절 정도에는 교과 과정에 놓고 실무로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사실은 사회에 나와서 알아서 배워라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집을 사는 문제, 전세 계약을 하는 문제,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한편으로는 청약 통장에 대한 얘기라든가, 꼭 재테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필수적인 얘기들을 학교에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TV에서도 얘기를 해보자! 라는 게 사실 제가 이 부동산 TV를 해가면서 꾸준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니까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 읽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시간을 못 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이슈들이 그렇게 꾸준히 회자되고 뉴스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부동산 뉴스 읽는데 할애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뉴스들을 좀 약간 스킵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이 부동산 유튜브에 붓선생 이런 코너에다가 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야지 라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마음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이런 걸 아직 못 만들었다. 그러나 해내고 싶다. 꼭 노력해서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읽고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에서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터디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네요.
내일은 좀 더 밀도 있게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